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역 이기주의와 관련된 어휘들과 표현들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역 이기주의는 개인이 아닌 한 지역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그 지역의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지역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지역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현상이 님비 현상과 핀피 현상이 있는데요. 님비 현상은 영어 not in my backyard 에서 앞 철자를 하나씩 따서 NIMBY, 님비라고 만들었습니다. 님비 현상은 쓰레기 소각장, 분뇨 처리장, 화장터 같은 시설이 필요한 줄은 알지만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반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지역 이기주의의 한 현상인 핀피 현상은 영어 Please in my front yard 에서 앞 철자를 하나씩 따서 PIMFY, 핀피라고 만들었습니다. 핀피 현상은 백화점, 지하철 등 좋은 시설은 우리 동네에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님비 현상과 핀피 현상은 그 내용은 좀 다르지만 두 현상 모두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지역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책 40쪽을 보세요. 책 40쪽을 보시면 첫 번째 문제에 표가 하나 있네요. 가와 나의 지역 이기주의와 관련된 어휘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에 있는 어휘들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님비 현상이 있네요. 님비 현상은 어떤 의미였죠? 네, 지역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쓰레기 소각장, 분뇨 처리장, 화장터 같은 시설이 필요한 줄은 알지만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반대하는 현상을 의미했습니다. 다음은 혐오 시설입니다. 혐오는 싫어하고 꺼리다 라는 의미로 혐오 시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싫어하고 꺼려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 장애인 관련 시설, 장례식장이나 화장터 등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혐오 시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위입니다. 시위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여 집회나 행진하면서 그 위력을 나타내는 일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국회의사당이나 시청 등의 공공장소에 모여서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국가나 기업, 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시위를 벌입니다. 이렇게 시위는 벌이다 라는 단어와 함께 자주 쓰여서 시위를 벌이다 라고 사용합니다. 다음은 분쟁입니다. 분쟁은 문제나 말썽을 일으켜서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분쟁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개인과 국가 또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 단어는 갈등입니다.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을 의미하는데요.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생각할 때 그 상대방과 갈등이 생겨나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럼 가의 단어와 잘 어울리는 단어들을 살펴볼까요? 나에 정리되어 있는 단어들인데요. 앞에서 공부한 가의 단어들과 자주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먼저 기피하다입니다. 기피하다는 꺼리거나 싫어해서 피하다의 의미인데요. 앞에서 배운 단어 중에서 꺼리고 싫어하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었죠?
네, 맞아요. 혐오시설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려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쓰레기 소각장이나 장례식장 같은 혐오시설을 기피합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하다입니다. 행사나 사업을 끌어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나라의 대사들은 올림픽 대회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리다입니다.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놓다의 의미로 시위나 운동 등과 잘 어울려 사용됩니다. 다음은 발생하다입니다. 발생하다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다의 의미로 보통 어떤 문제가 발생하다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럼 앞에 가에 있는 단어 중 어떤 단어들과 잘 어울릴까요? 네, 분쟁이나 갈등과 함께 사용되어서 분쟁이 발생하다, 갈등이 발생하다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발하다입니다. 유발하다는 어떤 것이 다른 일을 일어나게 하다는 의미로 어떤 일을 일으키다와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그럼 앞에 가에 있는 단어 중 어떤 단어와 잘 어울릴까요? 네, 조금 전과 같은 분쟁이나 갈등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분쟁을 유발하다, 갈등을 유발하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정하다입니다. 조정하다는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하다의 의미입니다. 비슷한 뜻으로는 조절하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와 나에 있는 단어들을 살펴봤는데요. 가와 나에 있는 단어를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 잘 어울려 사용되는 단어를 같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글을 보시고 가에서 알맞은 표현을 찾아서 빈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먼저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직접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다 넣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한 문장씩 보면서 그 의미를 보겠습니다. 화장장, 핵 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과 정부와의 갈등이 지역 이기주의의 구체적 사례들이다. 여기에서 화장장의 화장은 사람이 죽은 후 시체를 불에 태워 장례를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장장은 사람이 죽은 후 시체를 불에 태워 장례를 치르는 장소를 의미하죠. 또 핵폐기물 처리장에서 핵폐기물은 원자력을 생성하고 난 후에 버리는 찌꺼기 물질로 방사능이 남아있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소를 핵폐기물 처리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핵폐기물 처리장에서 관리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겨서 방사능이 새어나온다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방사능에 노출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전 때문이라도 핵폐기물 처리장이 자신이 사는 곳 주변에 생긴다면 강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은 쓰레기를 땅속에 묻는 장소를 말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나온 쓰레기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처리되는데요. 일부는 불에 태우기도 하고 재활용으로 다시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한 곳에 모아서 땅속에 묻어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또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름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묻은 쓰레기 매립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 쓰레기를 묻었기 때문에 안 좋은 냄새가 나기도 하고 땅 속에 묻힌 쓰레기 때문에 하수 처리장이나 그 주변의 환경이 오염되기도 해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장, 핵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등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했죠. 그래서 빈칸에 혐오시설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혐오시설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과 정부 사이에는 서로의 입장이 다르겠죠.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볼까요? 이러한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를 님비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Not in my backyard 라는 영어의 첫 번째 철자를 따서 NIMBY, 님비 현상이라고 했죠. 자, 그럼 다음 2번 문제를 볼까요? 나에서 알맞은 표현을 찾아서 빈칸을 채우고 님비 현상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에 표시하는 문제네요. 여기에서 사례는 예로 들 수 있는 상황이나 사건을 의미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에 나에서 알맞은 표현을 찾아 빈칸에 넣으시면 되는데요. 기사들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안 된다는 님비 현상의 예가 된다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사를 볼까요? 1번. 경기도 안산시와 주민들 사이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둘러싸인 지역인데요. 경기도 안산이면 서울의 아래쪽에 있는 경기도 지역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와 그 지역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는데요. 어떤 것이 문제였나요? 네, 쓰레기 소각장 건설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쓰레기 소각장은 쓰레기를 처리할 때 쓰레기를 태워서 처리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런 쓰레기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은 사실 꼭 필요한 시설이죠. 그렇지만 그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 생긴다면 사람들은 반대할 거예요. 쓰레기를 태울 때 인체에 좋지 않은 물질들이 나오기도 하고 좋지 않은 악취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 기사는 님비 현상의 예가 맞겠네요. 이미 체크가 되어 있네요. 그럼 두 번째 기사 내용도 보시겠습니다. 2번. 부산시와 대구시는 대기업 자동차 공장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부산과 대구 모두 경상도인데요. 한국의 아래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기업 자동차 공장이 생긴다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당연히 좋은 일이겠죠. 자동차 공장이 생긴다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와 대구시는 서로 자기 지역에 대기업 자동차 공장이 유치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 대회나 행사, 시설 등을 생기도록 끌어오다라는 의미의 유치하다가 들어가야겠네요. 이런 상황은 지역 이기주의 현상은 맞지만 님비 현상의 사례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례지요? 네, 맞습니다. 핀피 현상을 기억하시나요? 자신의 지역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시설을 세워달라고 하는 지역 이기주의의 사례를 핀피 현상이라고 했죠. 자, 그럼 세 번째 기사도 볼까요? 3번. 서울시는 지난 2001년 월드컵 경기장 선정 문제를 놓고 인천시와 유치 경쟁을 벌였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위한 월드컵 경기장 선정 문제를 놓고 경쟁을 했는데
여기에서 경쟁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단어는 바로 버리다입니다. 이 사례는 님비 현상이 아니라 팀피 현상이겠죠. 월드컵 경기장이 생기면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하기 때문에 지역 홍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4번. 묘지공원과 화장장 등은 오폐수와 쓰레기로 인해 물이 오염될 뿐 아니라 차량 증가로 소음까지 발생한다고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묘지공원은 죽은 사람은 땅에 묻어 묘지를 만드는데 그런 묘지로 공원을 조성한 곳을 의미합니다. 또 화장장은 앞에서 이미 설명해 드렸듯이 장례를 위해 죽은 사람을 불에 태우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런 묘지공원이나 화장장은 혐오시설, 즉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설인데요. 그 이유는 묘지공원이나 화장장에서 오폐수와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오폐수는 오염된 폐수, 즉 더러운 물을 의미하는데 이런 오폐수와 쓰레기 때문에 물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안 좋은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또 묘지공원이나 화장장에 오는 차량들도 많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음도 발생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바로 자기 지역에 불이익이 올 수 있는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님비 현상의 사례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 기사도 볼까요? 5번. 시민단체가 시와 주민 사이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여 분쟁을 해결하였다. 이 문장에서 앞 뒤의 의미를 보면 조정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우선 마지막에 분쟁을 해결했다고 했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하는 시와 주민 사이의 의견 차이를 유발하다나 발생하다가 아니라 조절하다는 의미의 조정하다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시민단체가 정부와 주민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서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는 분쟁을 해결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사례는 님비 현상의 사례는 아닙니다. 그럼 1번부터 5번까지의 기사 중 님비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사는 1번과 4번이겠네요. 여러분도 잘 찾으셨죠? 자, 그럼 책 41쪽을 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단어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역 이기주의의 예를 들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선 아래에 있는 보기를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국어로 그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럼 보기를 먼저 볼까요? 어느 지역에서 시립 화장장이 좁아 넓히려는 계획이 있었대요. 여기에서 시립은 시에서 건립한 시설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립 도서관, 시립 박물관 등등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건립한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분쟁이 발생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공식적인 모임을 여러 번 가지는 한편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도 17차례나 실시해서 결국 추모공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대요. 화장장은 시에서 필요한 장소입니다. 시에서 건립한 화장장이 좁아서 기존에 있던 화장장을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여러 노력을 했는데요. 먼저 자체적으로 공식적인 모임을 여러 번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체적은 스스로 그 안에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공식적인 모임을 여러 번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또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를 17차례나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회는 어떤 것을 위해서 사업 목적이나 계획 등을 발표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공청회는 국회나 행정기관에서 일의 관련자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공개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7차례에서 차례는 일이 일어나는 횟수를 세는 단위인데요. 쉽게 번과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차례는 17번이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결국 추모공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추모공원은 죽은 사람들을 그리며 생각할 수 있는 공원을 의미해서 앞에서 말한 기존에 좁았던 화장장을 좀 더 크게 확장해서 공원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대화와 타협이 갈등을 해결한 것이죠. 여기에서 타협은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대화를 통해 설득했고 주민들의 이해로 갈등이 잘 해결된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나라에서도 여러 혐오시설 유치와 관련해서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소개해드릴 사례도 혐오시설 중에 하나인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죠. 서울의 한 지역이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 계획을 세웠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충돌로 갈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서울시 동대문구 지역에 발달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특수학교 시설을 설립하기로 하고 공사를 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서 발달 장애인은 신체, 정서, 지능 등의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특수학교 시설을 세우려고 공사를 하려던 중에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연되다는 어떤 일이 늦추어지다의 의미로 장애인 특수학교 시설 설립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늦춰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민들은 공사 현장에 나와서 발달 장애인과 일반 학생들은 함께 어울릴 수 없다고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 현장에 나와서 발달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일반적인 학생들이 어울릴 수 없다고 소리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했네요.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장애인이 보통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장애인들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런 시위를 벌이는 것이죠. 이에 장애인 단체에서는 서울시장을 찾아가서 분쟁을 조절해 줄 것을 호소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이에는 앞에서 발생한 어떤 상황이 이러하여서 곧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장애인 단체에서는 서울시장을 찾아가서 이러한 분쟁을 조절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호소하다는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장애인 단체가 서울시장까지 찾아가서 분쟁을 조절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분쟁이 해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네요. 이렇게 사람들은 꼭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시설이 우리가 사는 곳 가까이에 세워지는 것을 꺼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설을 반대한다면 그런 시설은 어디에 세워져야 할까요? 서울시와 주민들은 서로의 입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비록 혐오시설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시설들을 좋은 환경에서 설립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을 찾아보시고 한국어로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